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의 이해와 교통사고 대처 요령 및 실무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파트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두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강의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자동차 보험 첫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 고의사고는 원칙상 자동차 보험에선 담보해주지는 않지만 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에 일단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그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그 가해 운전수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성 해갖고 자동차 종합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적사고와 물적사고로 나눌 수 있고, 인적사고에 크게 세 가지,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적 손해는 대물배상과 내 차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그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교통사고 실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들에 대한 목차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 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법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금 무인 시스템이죠.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이런 것도 바뀌고 있고, 도로교통법 내용도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법들이 사실 더 있지만 핵심적인 법규, 우리는 지금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고에 관련된 핵심적인 법규는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은 우리 도로교통법 제54조의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여기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가 피해자 구호 의무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의무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일 끝으로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히 피해자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의무이기도 하죠. 책임보험 같은 경우 보험 접수를 안 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원칙상 과실치상죄나 과실재무손괴죄로 처벌이 되죠.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으로 자동차 보험 접수는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사항인 겁니다. 환자 구호 의무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괄, 도로교통법. 이 도로교통법이 우리 자동차에 관한 것은 가장 핵심적이죠. 일단 법 제1조의 취지를 한번 읽어보면,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도로의 교통에 관하여 정한 법이죠. 우리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겠죠. 신호체계도 없고 자동차가 우왕좌왕 이리 뒤섞이고 저리 뒤섞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도로교통법이 있음으로써
이 차량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 교통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 오늘 알아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도로의 표지니 신호, 체계 이런 거, 도로 및 운전면허 등,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에 관한 취득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 법의 취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있죠. 항상 취지. 모든 법이든 내용이든 항상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취지.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내용이 말 그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피해자 보호에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어떤 원활한 운전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죠.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 보호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 및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대인배상원을 말하고 나머지 이것도 의무보험인데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가입이 강제되고 있죠. 책임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었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이게 가해자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가 불확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대표적이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니면 가해자를 안다고 할지라도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피해자의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 이 운전자의 교통의 편익을 이건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취지를 읽어보면 법 제1조.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기본적으로 우리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를 치, 죽을 상, 다칠상, 과실로 인해서요, 업무상 또는 중과실,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형법의 규정을 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운전자의 편익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례를 정한 법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입니다. 우선 사람이 죽은 것이나 이런 중환제 빼고 단순하게 다친 정도, 경미한 손게 다치거나 단순히 재물만 손괴한 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아울러 더 나아가서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자동차 종합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나 어떤 단순한 재물만 손괴한 죄의 경우에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운전자의 편익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피해자의 권익, 피해자 보호에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외적인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 사고를 내놓고서도 그 피해자 구호 의무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한 경우, 그리고 경찰관에 사고를 내놓고서도 음주 단속에 불응한 경우, 그 다음에 중상해 사고죠. 아주 중한 사고, 그 결과의 불법이 큰 경우죠.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중상해 사고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요. 또는 사람이 불구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신체 장애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치 또는 안체 질병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아주 중대법규 위반이죠. 11회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사고,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치상 사고, 그 다음에 화물의 적재 불량 사고. 이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 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더 가중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한번 그 취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도주, 우리 특정범죄는 이 교통사고에 관한 것만 발췌해 본 겁니다. 도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 등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 교통사고에서 특정범죄, 운전자에 대한 폭행, 아주 그 악성이 나쁘죠. 제주도 카니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운전자, 이 교통사고, 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도주운전. 이 도주운전은 사람이 다쳤으면 일단 구하고 보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이 도주운전 상당히 악성이 높은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 이것은 새로 들어온 법인데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데, 어린이는 보호할 가치가 그만큼 높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해서 어린이 보호에 좀 치중을 하자,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치가 높죠. 근데 여기서 음주 무면허 운전은 진짜로 범죄 행위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순히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고인데, 이 둘의 형량을 비슷하게 한다, 거의 같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례 형량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좀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두 개의 형량을 비교해서 보면 사망의 경우에 둘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나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이 음주 무면허 운전, 이 음주운전은 또 마약 운전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약물 운전, 이러한 위험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데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같습니다. 사망의 경우나 이 치상의 경우에 모두. 근데 다쳤을 경우에 벌금형이 500만 원으로 그 하한선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보다 조금 낮습니다. 상한선은 3천만 원 이하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히 알아보고, 우리 가장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이죠.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이 도로교통법 제54조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은 우리 도로교통법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제54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 1호, 제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이런 것을 제공하는 행위.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 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알려야 될 사항으로서는 사고가 일어난 곳, 장소, 그 다음에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 한번 분설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최우선적으로 사람을 구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을 구호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 피해자에게 자기 인적사항,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피해자 구호 의무에서 중요한 내용은 119에 전화하시면 되죠. 아니면 112에 전화하면 어떻게 보면 119 대원들을 대동해서 오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 시에 주의할 사항으로는 우선 사고가 나면 도로의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따라서 일단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도로 바깥으로 이동을 시킨 뒤에 절대로 피해자를 크게 다쳤을 경우에 업고 뛰는 등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떠오르는데 사람이 추락을 했는데 척추뼈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골절됐는데 그걸 업고 뛰면 중추신경이 척추 뒤로 지나가는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죠. 더욱더 사망하지 않더라도 그 장애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한 뒤에 119 등에 신고하여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야지 일반인들이 함부로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정도, 이 정도 해야지 그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선 구급차에 전화를 해서 빨리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라라고 전화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 사고가 났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를 하면 보통 구급차도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고 나면. 벌칙, 피해자 구호 의무, 이러한 구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즉 피해자를 구호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우리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단순히 주차,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주차뺑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에 13만원,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적사항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륜자동차는 8만원, 그 다음에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단순히 재물만 손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후에 구호조치, 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유괴하거나 도주하였다면 이때는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는 그 내용은 112에 신고하시면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일어난 장소, 그 다음에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그 다음에 손괴한 물건 및 그 손괴 정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죠. 근데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을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신고할 의무가 아니라 구호조치 위반이고 신고 의무 위반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 또는 노면 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한마디로 접촉사고죠. 이 접촉사고까지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우리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나와 있는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죠. 이 신고 의무, 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우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환자를 안전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의무, 우리 자동차 보험을 접수해 줘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해자가 이 보험이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병원에 직접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증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이걸 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용어로. 만일 근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간혹.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목 잡고 왜 눕냐 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험 접수는 해줘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건데, 반대로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든 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 접수를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해자분들은. 나중에 그 면부책 여부 판단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입니다. 다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간혹.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디모 프로그램도 국가수에서 하는 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상법에 제724조에 피해자, 제3자는 여기서 피해자를 말합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권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면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험회사들이 나와 있죠. 버스공제, 택시공제, 전국 버스공제조합, 동부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등의 보험회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대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번호랑 사고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찰서의 신고 내역 등 이런 것을 첨부해가지고 직접 보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회사를 안 알려준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 보험 접수 나 다치게 해놨으니까 형사처벌 하게끔 해달라. 이걸로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나한테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법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 위반, 여기에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보험 접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그 다음에 보험 접수를 안 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걸릴 수 있죠.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거 보험 처리 안 해줘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딱히 이거 형사처벌
손과자 되는 거잖아요. 이게 치명적이죠. 이런 걸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안 한다면. 그리고 경찰서의 이 신고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다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물만 단순히 망가지는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만 해주면 그만인데,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경찰관서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등이 사라질 위험이 상당히 높죠. 이것은 꼭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꺼려 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겠죠.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이 형사처벌을 받겠지만은, 물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렇지만 피해자는 뭐 너무 가해자가 그렇게 악성인 가해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보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경찰들이 발급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에 있어서도 경찰의 신고는 다툼의 여지를 많이 줄이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괄 4가지가 있다라 그랬죠. 도로교통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3가지, 피해자 구호 의무, 경찰관서 신고 의무, 보험 접수, 이렇게 3가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해와 교통사고 실무 사례 이 끝 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과실 몇 대 몇 하잖아요. 이 과실의 개념이 이 과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핵심 내용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가해자가 어떻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지, 이 형사처벌에 관한 형사합의지원금, 운전자 보험이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무 사례 중 그 행위의 결과 불법이 큰 사망 및 중상의 사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그 자체 교통법규 위반 사고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긴 강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